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의 아들로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졌던 그 유명한 신문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별 5개짜리 왕이니까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신문왕을 외울 때 뭐라고 하냐면 뉴스페이퍼 왕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신문왕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문무왕이죠. 그러면 문무왕부터 한번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무왕은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 나당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훌륭한 왕이었죠. 이후에도 조세를 감면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민족 융화 정책을 펼쳤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멋진 유언을 남겼죠.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불태워서 동해에 뿌리면 내가 동해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어서 왜구를 막겠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를 걱정했던 호국 정신의 상징, 애국 애족 정신의 상징이고 제가 이러한 문무왕의 훌륭한 애국 애족 정신과 호국 정신을 본받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무왕의 아드님이 바로 오늘 배울 신문왕인데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답게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아들이다. 어째 보면 할아버지 태종멸왕 김춘추죠. 그 다음에 아들 문무왕, 손자 신문왕까지 훌륭한 왕들이 연달아 태어나게 되면서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황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문왕의 핵심 키워드는 그럼 뭐냐?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강력한 왕권 확립, 즉 왕권 강화입니다. 뭐라고요?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왕권 강화책입니다. 김흠도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김흠도는 누구냐? 신문왕의 장인 어른으로서 그 당시 귀족들의 수장했던 상계 등의 벼슬을 했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료에는 여기서 김흠도의 난을 일으켰다 했지만 솔직히 좀 이거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흠도 입장에서 자신의 사위가 신문왕이고 딸이 왕비고 또 자신의 최고의 벼슬인 상계 등에 있는데 굳이 난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문왕이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김흠도를 연못죄로 몰아서 처형한 정치 사건,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다른 진골 귀족들도 대거 숙청했던 그러한 사건을 봐야 됩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왕권은 강화되고 귀족들의 힘은 많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권 강화책이 더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 폐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노급이 도대체 뭐야? 이 노급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전에는 귀족이나 관료들한테 월급 대신 돈을 준 게 아니고 바로 수조권을 줬거든요. 그럼 수조권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조권은 뭐냐면 세금을 대신 걷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토지의 소유권을 준 건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고 세금을 대신 걷어갈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노급의 성격을 놓고 현재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학술 일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뭐냐? 이 노급을 놓고 노급은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 징발권까지 부여한 거다. 즉 세금도 걷어갈 수 있고 그 토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족들의 힘 엄청 세지겠죠. 대규모 토목공사에 그 농민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병으로 동원하게 되면 귀족들의 군사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예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준 거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학자들도 있는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뭐냐? 바로 이 노급의 성격은 수조권 플러스 알파라고는 많은 특혜를 준 것만큼은 사실이고 진골 귀족들의 힘이 바로 이 노급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문왕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노급을 무조건 폐지시켜야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노급을 폐지했던 건데 당연히 진골 귀족들은 가슴에 한을 품었겠죠. 지금은 신문왕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왕권에 밀려서 노급을 패탄했지만 언젠가 왕권이 약화되고 또 기회가 온다면 노급을 되찾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을 거고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신문왕 때 노급이 폐지되고 나중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 그럼 이게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신문왕 때 노급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때 왕권이 상당히 강했다는 뜻이고, 반면에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는 것은 이 시점에 와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 힘이 다시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경덕왕 사후에 펼쳐질 통일신라 하대의 그 정치적 혼란은 이 노급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노급 폐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권 강화책이 뭐냐면 바로 국학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국학은 일종의 국립대학이죠. 그러면 국립대학 설치가 왜 왕권 강화 관련되지? 이렇게 의문점을 여러분 던지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러분 국학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유교 사상을 가르치겠죠. 근데 이 유교 사상 핵심이 뭐죠? 바로 충효입니다. 국가, 즉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따라서 국학을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충효 사상을 퍼뜨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하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권 강화책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바로 구주오소경이라는 새로운 지방 행정제도를 설치했던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교과서나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국토가 비약적으로 넓어졌어요. 따라서 새로운 지방 행정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구주오소경입니다. 5개의 작은 수도를 설치하고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수도 경주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너무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국토의 효율적인 통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주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수도 5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오소경이고, 그 위치를 보면 김해에 있었던 금강경, 남원에 있었던 남원경, 그 다음에 충주에 있었던 중원경, 그 다음에 청주에 있었던 서원경,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었던 북쪽 원주에 있었던 북원경이 됩니다. 이렇게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을 설치하고 이제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의 땅에 3개주, 백제의 땅에 3개주, 신라의 땅에 3개주입니다. 즉 고구려의 땅에는 삭주, 한주, 명주, 그 다음에 백제의 땅에는 웅주, 전주, 무주, 신라의 땅에는 상주, 양주, 강주 등 9개의 주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주오소경이라는 새로운 지방 행정제도가 완비되면서 통일신라 시대의 기틀이 확실히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신문의 업적,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진 이런 업적 때문에 이후에 펼쳐질, 약 100년간 펼쳐질 통일신라 시대의 황금시대가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신문왕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찌 보면 고대 시대의 왕들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신문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신문왕 뭐죠? 왕권 강화. 근데 이 신문왕을 공부하다 보면 오래된 왕이 2분 더 있어요, 여러분. 고려 광종, 그 다음에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죠. 세 분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왕권 강화죠. 그리고 중앙 집권화,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 본능을 가진 냉혹한 군주라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정말 논란소의 군주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왕조의 기틀을 다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관 인명들을 살상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래서 참 뭐라고 평가하기 힘든데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군가는 이런 왕조 초기 때는 그런 악익을 도맡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문왕이 없었다면 통일신라 시대의 황금시대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고려 광종이 없었다면 고려의 전성기가 가능했을까? 또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없었다면 세종의 전성기는 가능했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신문왕이라든지 고려의 광종의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조금은 이해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세트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나왔을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고려의 광종, 조선의 태종, 공통점이 뭐죠? 바로 왕권 강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찾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힘껏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